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김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온세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규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작권 관련 문제나 노무 관련 문제, 그리고 일반 민형사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이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이다 라는 식으로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이겠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 요건을 좀 나눠서 따져보면 사실을 적시했고 공연성,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사실 적시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누구를 지칭하는지까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군가가 자신이 알리기 싫은 좀 원치 않는 사실을 SNS나 커뮤니티에 공개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실의 적시, 수위 아니면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여부, 빈도, 많이 적시되면 또 적시될수록 법적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빈도도 같이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증거 확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 산정을 하였다면 형사고소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겠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의 등장인물이 나이다 라는 점이 이제 명확히 특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의 주의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토막만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앞뒤 전후 사정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다가 글을 올리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머리 짧은 애 이렇게 했으면요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만약에 머리 짧은 애보다는 조금 더 특정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고소 사실을 축소해 보시는 노력을 일단 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소 사실, 그러니까 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 위반이라든지 내가 책임을 질 만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소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단 최대한 축소시켜 보시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의 발언이나 행위를 내가 한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특히나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나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명예훼손죄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통망법, 그러니까 SNS 뭐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히 한 번 일회성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행위의 반복 지속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또 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의 어떤 빈도나 표현 수위나 그 반복 지속성이 범죄의 성립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 좀 상의를 받아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왜곡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으시고 고소 사실을 재정립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만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니까는 나의 사실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이 310조 공공의 이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난 이거를 무조건 내 SNS에 올려야겠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야. 그리고 사실만을 말하고 있어. 올려도 되잖아. 어차피 이거 처벌 안 받을 텐데.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제가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적시를 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면 네. 이라고 어떤 출구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아, 제가 닫았나요, 출구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놓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그러면 실제 효용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유효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310조에 따라서 유효성 조각이 되고 범죄 성립이 부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판단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긴 거죠. 그리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판단의 문제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률적 문제에 얽혀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이 310조가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네. 이거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건 내가 해야 돼. 네. 이거는 진짜 필요해. 네. 나의 사명이야. 네, 나의 사명이 무조건 네. 적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차라리 어떤 형법 310조에 따른 회피 방안을 마련하시고 막 그런 쪽에 국리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특정성을 조금 희석시킨다든지 연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머리 짧으네. 네. 누가 알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루고자 하는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알 거예요. 이게 누구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그죠? 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게 결국에 특정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근데 내가 진짜 이게 사명이고 필요하다. 정말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런 어떤 사례만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의 사명을 이루시면 네. 법적인 문제는 얽히지 않으시겠죠? 네, 만약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욕을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네요. 목적이었다면은 예,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커뮤니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네. 어떤 악행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자주 올라옵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의 이름을 이니셜로 펌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사람이 있는 사진이 있으면 약간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일부를 가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일부만 드러내는 표현만으로도 네. 특정성이 분명히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군요. 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명, 뭐 아이디, 이니셜, 그 사람의 어떤 흔한 신체적 특징 중에 하나, 뭐 몇 가지, 주소지, 일부, 네. 뭐 이런 것만을 지칭했던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모욕죄가 안 떠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둘의 차이를 좀 구분 지어 주시겠습니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적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지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이 외적 명예를 침해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표현, 판단이나 뭐 경멸적 감정 이런 것들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욕하면 모욕죄고요. 바람 편내하면은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다. 과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명예훼손죄나 아까 말씀드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법익 침해가 없는 거예요. 폭행을 당해서 신체적 피해 아니면 돈을 절도를 당해서 재산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확 보이는 법익 침해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는 논쟁이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러한 범죄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도적 틀이나 규정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지 마, 너희가.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예. 뭐 인격권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오고 갔느냐, 사실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하였다. 네. 면은 범죄 성립이 안 되면 되는 거고, 인권 침해까지 이르렀다. 네. 그러면 이게 범죄 성립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문제인 걸로 보여요. 결국에 제도 자체를 네. 없애는 것까지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헌재에서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막 고소를 하면서 이 잘못된 거를 알린 사람을 좀 위축시킨다. 그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요 주장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시청자분들과 우리 모두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김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잘 아셨죠? 저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